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악마 사냥꾼들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이란 제목의 미국 타임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리스페트롤 순위를 살펴보면 드라마 부문에서는 웬즈데이 시즌2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지만 1위 국가가 최대 91개국에서 오늘 54개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쟁 작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1위 국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 작품이 올라오면 바로 1위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짜 영화 부문에서는 어제 역주행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선 K-POP 데몬헌터스가 어제 32개국 1위에서 오늘 41개국 1위로 다시 1위 국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와 남미보다는 북미와 유럽에서 더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부분 영어권으로 싱어롱 극장 개봉으로 이슈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미국은 1700개 극장으로 개봉관이 늘었고 1000회 이상 매진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개봉관과 매진회도 더 늘 듯 보입니다. 이토록 이 영화의 전세계 1위를 이끄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 타임즈에서도 장문의 분석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K-POP 데몬헌터스도 한 가지에만 능숙한 것은 아닙니다. K-POP에서 노래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비주얼, 춤, 패션, 개성 그리고 미적 컨셉트를 하나의 스토리로 통합하는 더 큰 퍼포먼스의 일부로 의도됩니다. 여러 면에서 영화 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동감독 매기강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POP 데몬헌터스가 어떻게 여름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요소를 겹쳐서 최대한 재밌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습니다. 악마 사냥꾼 팀으로 부업을 하는 K-POP 걸그룹에 대한 애니메이션 어린이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공포를 섞고 감정적으로 보람있고 다시 볼만한 영화를 만듭니다. K-POP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조용하게 데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영화의 성공은 두나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스트리머의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중 돋보이는 것은 곡입니다. 사운드 트랙의 오리지널 곡 3개가 빌보드 핫백 톱10에 들어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골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입니다. 영화의 곡 3개가 빌보드 핫백의 톱10에 진입했는데 1995년 웨이팅 포 엑셀 이후 처음으로 영화 사운드 트랙이 이를 달성한 것입니다. 강 감독에게 대중문화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보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국계 캐나다인 영화 감독이 서구 애니메이션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에서는 서울 거리의 주차금지 표시를 무시하는 것부터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가 외식할 때 젓가락 아래에 냅킨을 놓는 방식까지 모든 장면의 배경에 문화적 디테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탁에서 음식을 둘러싼 대화가 오갈 뿐이죠.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배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적인 느낌이 들까요?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기리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악마, 더 구체적으로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 한국 신화에서는 죽은 자를 내세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일종의 사신입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세계에서 저승사자는 K-POP 걸그룹과 그 이전의 여성 무당이 여러 세대에 걸쳐 멀리하려고 노력한 악마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는 노래, 춤,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를 죽이고 악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마법의 장벽인 혼문을 강화합니다. 강 감독은 저승사자에 대해 그들은 어렸을 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인물들은 반드시 어린이 영화에서 가장 적합한 요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4살이었던 그녀의 조카는 극장에서 말레피센트를 같이 보았습니다. 조카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했고 나는 내가 무서운 걸 보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했던 걸 회상합니다. 그러자 조카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데는 재밌는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K-팝은 그 후 강씨가 한국 문화의 더 많은 측면을 K-팝 콘서트에 녹여낼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등장했습니다. K-팝은 화려함과 규모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매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에서 음악은 단순히 싸움이나 댄스 시퀀스를 위한 재밌는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 스토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스가 세계관 내에서 발매한 싱글이지만 프리와 같은 일부 노래는 캐릭터의 감정과 연결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며 세계관 내 아이돌 디스코그래피의 일부가 아닙니다. 음악이 현실 세계의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초자연적으로 강조한 버전에서 영화의 모든 음악은 세계관 내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보이즈는 음악의 힘을 사용하여 영혼을 훔치고 헌트릭스는 노래를 사용하여 혼문을 봉인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음악을 그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라고 아페란스는 말합니다. 뮤지컬의 팝 사운드를 더집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팝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모든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주로 어린이들이 주도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스트리밍 시대의 사용자층이 기기에 따라 점점 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크로스오버 히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성공은 문화를 초월하여 현재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 영화의 많은 노래와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K-팝은 단순히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실수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보편적이지만 세부사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구체적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미국 제작이지만 한국 관객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영화의 문화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기 한국어 학습 플랫폼 톡투미 인 코리아의 공동 창립자인 선현우 씨는 눈에 띄는 작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디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K-팝 데모넌터스는 N서울타워와 같은 실제 장소부터 사자의 여러 의미, 조선시대 민화에서 호랑이와 까치의 뿌리까지 영화 속 언어적, 문화적 세부사항을 분석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성우들이 한국어를 쓸 수 있게 해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작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루미를 루미씨라고 직접 부르는 것처럼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결국 포함시켰잖아요. 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두색 그릇을 먹는 장면에 사용한 제작 방식을 또 다른 예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연두색 그릇을 봤을 거예요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김밥이 놓인 접시에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 접시들을 디자인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감독과 제작진은 분명 좋은 추억이 있었을 거야.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쏟아 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K-팝 데모넌터스는 영화의 깊이와 질감을 더하는 한국 문화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서 어딘가에 가면 여기 우편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냥 받아들이게 되죠 라고 강감독은 말합니다. 모든 영화가 그렇게 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문화적 특수성은 K-팝 세계로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강감독의 수십 년간의 팬으로서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페란스는 강감독은 음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95분 분량의 러닝타임 동안 K-팝 데모넌터스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선각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힘으로 팬덤을 묘사한 부분이 가장 훌륭합니다. 강 감독은 팬과 아이돌의 관계의 중요성을 영화에 부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관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는 진정한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일 때는 그 관계에 대한 존중이 깊어집니다. 저희는 관객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음악에 기여하며 소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 순간의 희망에 공감했습니다. 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K-POP 데모넌터스가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최근 팝과 K-POP 모두 차트 상위권에서 희망을 중심으로 한 노래가 많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희망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골든이라는 곡이 가사와 사운드 모두에서 그러한 감정을 담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숨을 쉬고 자신을 믿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영화들 중 다수는 완벽한 텍스트에 스며든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작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매기강, 에페란스 그리고 그들의 팀이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영화 전반에 걸쳐 엮인 초자연적인 코미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다들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요. 강 감독이 말합니다. 주류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장한 그녀는 코미디가 항상 최우선 순위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매 순간 웃기려고 노력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터들은 항상 우리가 만든 영화가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만큼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농담하곤 해요. 항상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걸 맞추기가 항상 어려웠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영화 속 최고의 코미디 개그 중 하나에서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는 사자 보이즈 중 가장 건강한 애비를 처음 봅니다. 그가 스트레칭을 하자 복근이 드러나고 조이의 하트로 변한 눈에 복근이 드러납니다. 복근은 옥수수로 변하고 애비의 셔츠 단추가 날아가 살이 더 드러나면서 팝콘이 터지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상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만 또한 영리하고 구체적이며 잘 실행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언어와 시청자에게 친숙할 수 있는 실제 감정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그 순간은 참신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농담 중 하나였는데 얼마나 엉뚱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정해줬어요. 강 감독은 그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이의 눈에 복근만 보였다. 그런데 캐릭터 디자이너 한 명이 복근이 옥수수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팀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강 감독은 말합니다. 그리고 감독 겸 제작자인 남편에게도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기사 잘 보셨나요? 미국에서 엄청난 신드롬이 일어나다 보니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 영화의 분석 기사를 요즘 쏟아냅니다. 당분간 이 영화는 입소문이 아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이슈몰이로 미국에서 다음 주까지 이슈를 선점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 역대 1위 영화가 되려면 2천만 뷰가 더 필요한데 이번 주 2,600만 뷰를 기록했으니 다음 주는 이 비슷한 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이 영화 역대 1위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